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입시가 이제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고3 학부모님들도 꽤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고3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학부모들도 알고 계셨으면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자료는 에듀진에 보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뉴스가 딱 나에게 맞는 뉴스가 매일 나한테 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 방송도 그럴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가장 많이 입이 찝히네요.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죠. 전국의 비율로만 따지면 한 43%, 이 정도 됩니다. 32만 명, 34만 명을 모집하는데,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34만 명이 대학교 4년제에서 모집하고, 또, 전문대가 아마 19만 명, 18만 명 이 정도 모집을 하게 될 텐데요. 한 80%가 학생부 교과로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50만 명인데 이미 전체 인원은 어찌됐건 이제 학생 수가 적은 거죠. 이미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전체 대학생들 숫자는 많다.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은 없는 거죠. 또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정보를 또 안 갖고 계신 학부모도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정보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안타깝기도 한데 어찌됐건 학생부 교과로 4년제 대학에서 선발하는 비율은 40%가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다만 서울 상위권 대학을 놓고 본다면 2021학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의 경우에는 몇 명 안 뽑죠. 그렇게 선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상위 15개 대학을 놓고 보면 7% 정도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많지 않죠. 다만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의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로 약 10% 정도, 모집 인원의 10% 정도를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방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높죠. 인서울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의 그 수능 정시가 원래부터 31%에서 35%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뽑았고요. 지방대의 경우에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이 좀 적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수록 그 비율이 많을수록 좋은 대학, 아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높을수록 조금 더 지방대학,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에 지방 거점국립대 안 봤지만 거점국립대는 역시 이제 인서울권 대학에 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능도 이전에도 한 30% 정도 선발했을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20% 뿐이 안 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지방에도 좋은 대학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어쨌든 30%를 조금 넘었다. 그 정도 전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 역시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걸로 감안해서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뭐 좀 죄송합니다. 그 나쁜 대학 좋은 대학이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또 5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는 내신에 의해서 가는 거죠. 내신에 의해서 가는 것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거의 뭐 서울급에 있는 대학들처럼 높아요. 뭐 그런 대학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이 간호학과나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세니까 간호학과를 놓고 보면 뭐 등급이 왜 이렇게 높아? 뭐 거의 서울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이제 반영 교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교과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인문계열은 국영수 4, 자연계열은 이공계죠. 이공계는 국영수 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나 전교과 또는 지방일수록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방대일수록 특정 과목 몇 개만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 3개만 3개씩만 집어서 각 학기별로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만 골라서 3개를 한다든지 또는 대학마다 그 중에서 반드시 국어는 넣어라. 그 중에서 반드시 수학만 넣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학생부 교과 등급을 받다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 애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까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일수록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대학일수록 전교과를 반영하고 또는 국영수 사나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낮은 대학일수록 뭐 국영수 그러니까 전 교과 중에 뭐 특정 과목 꼭 넣어서 3과목씩을 찝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는 게 첫 번째 이제 반영 교과에 대한 거고요. 둘째는 반영 비율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학년 때의 비율을 20%, 2학년, 3학년을 40, 40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3학년 때의 비율이 한 학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학년 때 보면 대빵 이익이죠. 잘 보면.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1학년 때 30%, 2학년, 3학년 때 35, 35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는 5학기잖아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를 똑같이 20%씩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마다 다 틀린 거예요. 반영하는 방법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고 내가 대충은 알잖아요. 이전에 저 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몇 등급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등급에 맞는 대학들 중에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거죠. 대학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상위권에 있는 학생, 중위권의 학생, 하위권의 학생 다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위권 학생들도 우리 아이 내신이 7등급 전체 평균이 7등급뿐이 안 돼. 이거 어디 갈 곳도 없어. 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처럼 잘하는 과목만 이렇게 모아놨더니 보통 평균적으로 잘하는 과목만 모아놨을 때 그 중에서 3과목만 선택을 했다면 보통 1등급에서 1.5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이.
그러니까 현재는 5등급인데 실제로 내가 까고 보면 4등급이나 3.5등급까지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더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 아, 내 아이가 특정 과목만 못해. 이렇다고 하면 그 과목을 빼고 난 세 과목을 추려서 있는 대학들이 그 일일이 그래서 그 대학에 갈 때마다 또 이게 매년 대학이 또 살짝씩 바꿔요. 이러니까 2년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그것대로 계산하면 또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그 대학에 넣을 때는 내 아이가 어디 성적이든지 그 대학에 맞춰서 일일이 환산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3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에 좀 전에 반영 비율이나 반영 과목이나 이런 거 몰라서 나는 저게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전년도에도 한 5만 7천 명, 원래 5만 7천, 6만 명, 5만 9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원래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등급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모든 과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대략 60%의 과들은 내신이 0.2나 0.23, 0.2나 0.3 정도 떨어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40% 정도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다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아니야. 그것도 또 인기 있는 학과니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기 있는 과들은 올라가고 인기 없는 과는 내려갔다라고 짐작을 쉽게 할 수 있어서 한번 제가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 다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쨌든 다 좀 약간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신이 살짝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미 이전 연도에 있었던 거라면 이전 연도의 등급 컷을 보고 올해 더 지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감안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의 합격 기준이 뭐 2.1등급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2.2나 2.3 등급도 가능하고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것도 참, 그죠? 운도 있어요. 입시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보면 인서울 대학들에 보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있고 있는 대학들도 있죠.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인서울권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인서울권 대학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광운대 입학사정관하고 한번 이렇게 영상 촬영한 적 있죠. 광운대가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광운대는 전교과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다 떨어졌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0.2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0.2씩, 이게 이제 평균이 대학이 공개하는 자료가 70% 컷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10명이라면 7명째 들어간 아이들을 그 컷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평균 컷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90% 컷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을 학생부 교과로 선발할 경우에 9명에 해당하는 컷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냐면 90% 컷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90% 컷까지는 컷이라면 더 내가 지원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난번에 또 한 번 제가 가천대 그 입학팀장하고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입학팀장이 뭐라 하냐면 그 맨 꼬다리 맨 꼴찌로 합격한 10명 중에 10명에 합격한 그 학생의 등급은 바로 위의 등급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천대는 제가 알기로 수능 최저가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지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가천대는 그렇더라고요. 맨 꼬다리가 그렇더라. 근데 지난번에 광운대의 입학사정관 실장인가요? 그분하고도 그러니까 통화란다. 그때 할 때 물어보니까 꼬다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무슨 얘기냐면 광운대는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촘촘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선발해서 그렇게까지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이 가천대처럼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뭐 희한하게 엮여서 툭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가천대 입학팀장의 말로는 뭐 0.5도 떨어진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이것 역시 대학마다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귀신도 몰라요. 입학처의 사람도 잘 몰라요. 다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학생부 교과로 지원한다고 하고 이렇게 대학이 이렇게 6개든 꼭 학생부 교과가 아니고 종합이든 뭐 논술이든 뭐가 어떤 경우가 됐든 이 대학에 꼭 원서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넣고 또 합격도 하고 싶다면 그 대학에 직접 뭐 가까우시면 가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붙잡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대학은 그런 전화 기다립니다. 또 가면 이것도 지난번에 강원대 가니까 받아온 컵이에요. 아마 광운대 가면 이 컵 하나씩 받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컵도 커가지고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좋습니다. 아마 주실 거예요. 가시면 전화로는 안 드리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내 아이가 꼭 합격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뭐 사실은 기록이 너무 형편없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성이나 또는 어쨌든 기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못하기도 하겠죠. 대략 5등급 이하들은 5등급 이하에 특별한 아이를 빼고는 학생부의 기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어찌됐건 학생부 교과로 6개를 쓴다라고 하면 약간 좀 상위권, 그러니까 좀 더 내 아이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약간 모질한다. 이제 그런 데를 넣는 거고 안정권도 있고 안정권을 넣었다 그래서 사실 안정권이라고 보장 못하니까 살짝 낮은 거에도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전체 선발 인원 전형에서 한 20%가 올해는 약간 모질란 비율, 그러니까 20%나 뭐 19.8%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능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모의고사에서 국어 점수가 매우 높게 나오는 형성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내가 비록 지금이라도 역전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대학의 수능 점수를 봐서 이 정도면 내가 합격 성적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라면 당연히 수능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다수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로 지원해서 또는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걸로 합격하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뭐 3, 4, 5, 6등급의 학생들은 3, 4, 5, 6, 그 어쨌든 그 밑에 등급들은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기록이 이제 어떠냐, 또 학생의 역량이 어떠냐,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성이, 우리 학교는 뭐 대학마다 뭐 우리는 인성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인성 좋으니까 우리의 착하니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학생부 교과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은 아까처럼 자신의 강약점이 있는 대학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대학들, 예를 들어 반영 비율이나 반영 교과나 이런 게 다 틀리다 그랬죠. 다 틀린 것만큼 이거 넘었나? 다 틀린 것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대학마다 반영 학기, 반영 학년, 반영 비율인 거죠. 그 다음에 반영 과목을 정확히 어떤 과목에서 내 아이 학교 그 성적표를 보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3학년 학부모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떤 과목이든 자신이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과목이 더 있다면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더 공부한 학생, 이 학생이 유리한 게 입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 뭐라고 하죠? 그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특정 과목에 너무 못하는 경우 있죠. 뭐 너무 현격하게 떨어져요. 나 지난번에 어떤 아이 보니까 정말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격차가 있다는 거죠. 과목별로.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어느 경우이든 갈 수 있는 대학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어떤 대학은 또 멀어서 안 된다. 어떤 대학은 또 뭐 시골이어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어찌됐건 자신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이 영상 전에 찍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어느 대학이든 그 대학 가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학생부 교과이든 학생부 종합이든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수시에 합격할 것 같으니까 놀고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나 봐요. 이러니까 대학들도 뭐 미쳐 죽으려고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뭐 수시 이거 정말 이거 끝나고 나서 애들 합격시켜 놓고 우리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걸 우리가 교육을 위하는 것인지 정말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수시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괜히 뭐라고 하죠? 공부를 책에서 손을 떼는 순간 대학에 가서 공부 잘할 수 없다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서나 관련된 독서, 관련 학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부 교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A 대학, 이 대학은 이렇고 저 대학은 저렇고 하면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학생부 교과 등급 것이 지난번 나침반 7월 5에도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제가 매년 100점 불태를 내고 있거든요. 입시에 대한 자료. 여기에 보면 등급표라든지 경쟁률 2개년도 있고요. 그 대학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전체 대학들을 볼 수 있게끔 내놓은 게 이 100점 불태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 이 가운데 잘라가지고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수도권 대학들만, 인서울과 수도권 대학만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뒤편에 다시 이제 지방권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는 여기까지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논술이나 종합이나 적성고사, 적성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